예, 여기서도 또 등장하는 이해찬 전 대표인데요. 이 전 대표가 2주 전만 하더라도 승리를 대체적으로 자신했었는데 오늘 인터뷰에서는 말이 좀 달라졌습니다.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선거가 아주 어려울 줄 알고 나왔는데 그때 돌아가는 거 보니까 거의 뭐 선거는 이긴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좀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최근에는 한 자릿수 이내로 좁아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내부 여론조사상으로 좁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해찬 전 대표가 2주 전쯤인가요? 선거 거의 이긴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여당 내부에서도 조금 이 판세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한 건지 좀 다시 좀 몸을 사리는 듯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요새 선거 트렌드가 아래쪽처럼 몸을 사리는 거, 역전 확신할 수 없다. 저희 어렵습니다. 지지층 여러분 도와주게 읍소형이 사실은 요즘 선거의 트렌드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이기는 결과가 나도 읍소를 한다고요. 그래야지 지지층하고 오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서. 근데 이제 선거 거의 이긴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트렌드와 좀 다른 그런 발언을 한 건 그만큼 당시에 선거판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저는 단면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지면 지지층 해봐야 안 될 텐데 하고 투표장 안 나가니까 지지층을 그래도 좀 불러 모으기 위해서 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전환 약간 오바로 보일 수 있는 이제 발언들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원래 요새 트렌드대로 돌아가는 거죠. 역전 확신할 수는 없고 저희가 쫓아가고는 있지만 역전은 확신할 수 없으니 지지자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더 나와주셔야 저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때그때 어떤 방향과 흐름에 따라서 말은 좀 바꿀 수는 있는 거죠. 선거 공학상. 근데 김관욱 교수님 여기 보면 오늘 이해찬 전 대표가 내부 여론조사에서는 한 자릿수 격차다라고 했더니 김종인 비대위원장 공표도 못할 여론조사 누가 믿겠냐라고 해서 이분들 또 만났습니다. 여기서. 그럴 수도 있죠. 내부 여론조사상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주장인 것이고 지금 공표는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찬 전 대표의 어떤 목적은 내부를 어떻게 하면 결속시키느냐. 왜냐하면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지지층의 어떤 민심의 동요, 심리적 불안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투표에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로로서 좀 더 이제 안정감을 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통상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 그랬어요. 40%.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친문의 어떤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은 얼마든지 우리가 배를 뒤집을 수 있고 사실 유권자가 가장 권력을 행사하는데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한국은.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메시지를 낸다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에 따라서 투표하는 경향이 사실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의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가서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그런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 5일 남았는데 이게 앞으로 사전투표는 내일 시작됩니다만 많은 시간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 이후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 이제 오늘 이후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박영선 후보 30.3%, 오세훈 후보 52.3%, 28일과 29일 이틀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장혜철 평론가님, 앞서 이해찬 전 대표는 내부 여론조사 결과는 한 자릿수 격차다라고 했는데 일단 두 자릿수는 물론이고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와는 조금은 수치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들이 있는데 우선은 이해찬 전 대표도 그렇고 윤건영 의원도 그렇고 내부 여론조사로 한 자릿수 이내로 좁혀졌다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중앙선관위사나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공표 불가능한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보도되는 것 자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도한 언론사들에게 해당 발언을 이미 삭제해달라고 정정 요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선거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인데 선거법은 준수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부 여론조사와 외부 여론조사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각 당에서 중요한 경선이나 여론조사할 때 당내 자체 여론조사 팀이 있지 않습니다. 외부 기관에게 위탁을 줍니다.
여론조사 담당하는 부서는 있지만 그곳에서 직접 여론조사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외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수의 여론조사 기관들에게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같은 시기에 조사가 된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날 가능성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지지층 결속력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공표 금지 기간 동안 추세가 만약 변해서 선거일 직전 하루나 이틀 전에는 내부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일주일 전과는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바깥에서는 알 수 없지만 본인들은 스스로 알 수 있는 결과인 건데 지금 말하는 건 그 일주일 뒤가 아니라 어제가만 해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동시간대 여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유독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내부 여론조사만 다르게 나올 가능성 제가 경험했던 여론조사와 역대 선거에서는 매우 낮은 확률이다. 아마도 민주당 지지층에게 희망을 잃지 말고 투표하러 가시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정치적인 수사로 봐야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합니다. 이해찬 전 대표의 말이요. 이도원 의원님, 네. 이 여론조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내일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고 본투표는 뭐 4월 7일 수요일입니다만 직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지지후보 변경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더니 80%가 넘는 여론이 계속 지지할 생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내곡동을 통한 그 오세훈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을 지금 계속 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겠죠. 아무리 네거티브를 해도 바꾸지 않겠다는 그 후보 변경 없이 계속 지지하겠다는 유권자가 90%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면 네거티브만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번 동아일보 조사에서 52%를 받고 있고 그 박영선 후보와의 격차가 20%가 넘기 때문에 이거를 D-6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내일부터 그 투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또는 그 엿새 만에 뒤집기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또 그 엿새 안에 굉장히 많은 사건이 날 수도 있고 하니까 가능성이 열려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황을 반전하기는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청와대에서 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전 수석, 조기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맞아요. 선거 앞으로 많이 남았고 실제로 어떻게 뒤바뀔지도 모르는데 명분 있게 승리가 가장 좋지만 패하더라도 명분 있게 패해야 된다. 조국 전 장관 수하다가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인 말은 동의하세요? 동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질 수도 있는데 선거 한 번 진다고 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은 계속 전국장애 선거 4번을 연속 이겼기 때문에 그 이번에 뭐 보궐선거 예를 들어서 서울, 부산 2개 진다고 해서 뭐 민주당도 휘청거리고 무슨 내년 대선 어렵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한 번의 패배일 뿐이에요. 다만 지는 과정에서 잘 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보면 뭐 승패는 알 수는 없지만 흐름들이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문제라는 게 깔려있는 상태에서 LH 문제 터지죠. 거기다가 김상조 전책실장부터 박주민 의원까지 그 위선의 문제가 터지죠. 거기다 자잘한 실수들 계속 나오죠. 이 흐름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지낸 게 아니라 만약에 민주당이 내 다음 주 수요일 날 2개를 다 지게 되면 이건 잘 지는 게 아니라 아주 안 좋은 형태로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차기 다음 1년 정도도 남지 않은 대선에까지 계속 그 악영향이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조기숙 교수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한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단은 좀 곤혹스러운 표정들이 좀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부초 서천, 부산은 초라하고 서울은 천박하다 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해찬 선생님, 야권 윤석열 몇 주째 일이 안 보이시나요? 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검찰 중립 30년 후 퇴시킨 윤석열 전 총장, 그 일탈 비판하는 검사가 있어서 다행이다. 예, 현직 검사 비판 말씀해 주셨고요. 왜 퇴임한 총장에게만 그런 잣대를 들이대냐? 현직 장관, 대법원장은 대놓고 정치적인데, 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볼까요? 주호영 원내대표 전세값 23% 올린 건 침묵하고 박주민 의원의 9% 올린 건 벌떼같이 공격한다라는 비판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말 따라 행동 따라 어쩜 저렇게 야비하고 뻔뻔할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다.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이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